이 안 짜지는 여드름, 자, 이게 없애고 싶어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압출하는 방법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안 없어지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깊숙이 박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있으시죠? 짜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만 나거나 이 자국이 남아 더 곤란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잘 안 짜지는 여드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드름을 집에서 혼자 해결하거나 이 병원이나 에스테틱 샵에서 치료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은 바로 압출입니다. 자, 압출이란 여드름 안에 들어있는 피지와 염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가끔 피부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어 열심히 압출을 시도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아프기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시도하다가 여드름이 더 커지거나 시커먼 색소 침착이 남기도 하죠. 여드름은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피지선에서 생성된 피지는 모공을 따라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피지 생성이 과도하거나 각질, 메이크업 잔여물, 각종 노폐물 등으로 인해 출구가 막히면 모공 안쪽에 피지가 쌓이면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겉에서 봤을 때 이러한 피지 덩어리가 좁쌀처럼 보인다고 해서 좁쌀 여드름이라 부르고요. 여기에 여드름균이 몰려들어 염증이 생기면 병변이 붓고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화농성 여드름이라 부르죠. 자, 이때 형성된 피지 덩어리의 크기와 깊이가 압출의 성공 여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작은 피지 덩어리가 모공의 입구 쪽에 생긴다면 쉽게 짜낼 수 있지만 반대로 크기가 큰 피지 덩어리가 이 모공의 안쪽에 존재한다면 쉽사리 짜기가 어렵겠죠. 크기가 클수록 이 작은 모공 입구로 배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압출 과정에서 이 압력이 피부 안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피지 덩어리를 더 깊게 밀어넣는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안 짜지는 여드름이라 부르게 되고요. 실제로 잘 안 짜지는 여드름을 만져보면 다른 여드름보다 유독 크기도 크고 이 속에서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 하나,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을 떠올릴 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여드름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지 낭종입니다. 여드름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인데 여드름과 모양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가 쉽죠. 피지 낭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질과 피지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주머니 구조를 가진 여드름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크기가 일반적인 여드름보다 크고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발생하며 귀 아래쪽이나 턱 라인, 가슴처럼 피지 낭종의 호발부에 나타난다면 여드름보다는 피지 낭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 낭종은 가운데 아주 작은 구멍이 존재하는데 세게 압출을 하면 이 구멍을 통해 하얗고 노란 각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드름 피지와 달리 이 각질은 좀 더 끈적이고 이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애초에 병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짠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기도 해서 이 안 짜지는 여드름으로 오인되기가 쉽습니다. 피지 낭종 외에도 모기질종과 같은 피부 안쪽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성 종양들도 이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로 느껴지므로 안 짜지는 여드름으로 혼동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피부에 잘 안 없어지는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증상이 해결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여드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 꼭 병원에서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안 짜지는 여드름을 억지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여드름이 생기면 더 커질까봐 두려워서 괜히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은 말 그대로 짜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짜려다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집에서 혼자 여드름을 짤 때는 정말 톡 건드리면 쉽게 나올 것 같은 여드름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여드름을 짜는 과정은 주변 조직을 어느 정도 손상시킬 수밖에 없고 혹여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출을 시도하면 새로운 세균이 유입될 수도 있죠. 자, 이렇듯 압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고 새로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여드름이 나중에 가라앉더라도 더 심한 색소 침착과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생기기만 하면 강박적으로 손을 대고 짜려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 여드름이나 다 짜내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압출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압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부 손상과 후유증, 그리고 압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대개는 무리하게 짜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톡 건드리면 나올 것만 같은 여드름만 압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깊게 박혀 있거나 또 만졌을 때 속에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피지 덩어리라면 애초에 압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드름일수록 억지로라도 더 짜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만약 한두 번 정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실패할수록 피부 손상만 커지고 후유증만 심해지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의 얼굴에 남아있는 여드름 자국과 흉터 대부분은 무리하게 압출을 시도하다가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드름이 확실한데 염증도 별로 없고 통증도 없는데 잘 짜지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딱 봐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나 건드리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 속에 깊게 박힌 피지 덩어리는 크게 두 가지 운명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눈사람이 녹듯이 뭉친 피지가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덩어리로 커지거나 더 심한 여드름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지만 뭉쳐 있을 때는 큰 자극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염증 반응만 잘 예방하면 피지 덩어리가 서서히 작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피지 덩어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기다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자, 첫째,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만졌을 때만 느껴지는 경우, 자,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나 피부가 붉어졌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기다리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둘째, 해당 여드름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짜지는 여드름 자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기다려 볼만 합니다. 자, 셋째, 피지 생성량이 많지 않고 여드름 중증도가 경증 이하인 경우, 피지 생성량이 많은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지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기다려 보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집에서 여드름 연고를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드름 환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여드름 연고를 상비약으로 집에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원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안 짜지는 여드름에 여드름 연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안 짜지는 여드름은 일단 생기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자, 안 짜지는 여드름은 되게 작은 피지 덩어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잘못 건드리면서 점점 악화되어 안 짜지는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작은 피지 덩어리 단계에서부터 여드름 연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안 짜지는 여드름으로 진행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안 짜지는 여드름이 생겼다면 이 여드름 연고를 통해 염증 반응과 추가적인 피지 축적을 억제하여 기다려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안 짜지는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악화와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고 자연적인 호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태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안 짜지는 여드름에 제가 주로 추천하는 여드름 연고 성분은 레티노이드입니다. 레티노이드는 막힌 모공을 뚫어 피지 배출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피지 생성을 줄여 피지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아다탈렌 성분의 디페린, 트리파로텐 성분의 아크립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도에서는 연고의 효과가 제한되므로 이 가급적 여드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이 피부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이 점점 커지거나 통증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이 빠르게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 낭종, 모기질종 같은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가장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염증 주사입니다. 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며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인데요. 염증이 동반된 여드름 치료에 자주 사용되지만 이 단단한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뭉친 피지를 녹이는 효과도 있어 안 짜지는 여드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염증 주사는 안 짜지는 여드름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자, 또한 크기를 계속 줄이겠다고 반복 시술을 하게 되면 피부 함몰과 위축, 버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따라서 염증 주사는 여러 상황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과 빈도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할 때는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고 피지를 압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압출에 비해 구멍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효과적으로 압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피지 덩어리가 크고 깊을수록 구멍도 함께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술 후 흉터 발생의 위험도 커질 수 있죠. 자, 그 밖에도 최근에는 니들 고주파를 사용하여 피지선과 피지 덩어리를 파괴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병변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 짜지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 집에서 무리하게 짜기보다는 시간을 두며 지켜보거나 이 연고를 발라 가라앉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